GN001 엑시아는 2007년에 방영한 기동전사 건담 더블로에 등장하는 기체로 파일럿은 건담 마이스터 중 가장 어린 세츠나 F 세이에입니다. 범용성과 운동성이 뛰어난 건담 아스트레아를 바탕으로 격투 전용으로 특화시킨 기체로 아스트레아가 실체검을 사용할 때 원심력에 휘둘리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갑 부분을 세분화하여 다른 모빌 수에 비해 인간의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죠. 3세대 건담 중 운동성이 가장 뛰어난 기체입니다. 장갑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프레임과 관절의 노출이 늘어나서 내구력이 떨어지게 되는 바람에 파일럿에겐 높은 격투 능력과 방어 기술이 요구되죠. 기동전사 건담 시드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데 성공한 반다이와 썰라이즈는 시드를 보고 성장한 청년을 잡아두기 위한 작품을 기획하는데 이 작품이 기동전사 건담 더블로지요. 엑시아는 이 작품의 주역입니다만 막상 공개된 기체는 가슴에 동그란 구슬이 달린 기체라 한국과 일본에선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선 비다맨이라고 조롱받았고 한국에서는 구슬동자라고 조롱받았죠. 즉 아이들 취향의 만화에 나오는 구슬을 달았다고 비판받은 건데, 하지만 이후 작품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라모델이 나오면서 건담은 움직였을 때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서력 2307년, 약 200년 전에 사망한 천재과학자인 이오리아 슈엔베르그가 설립한 솔레스탈 비잉은 전쟁에 대한 무력 개입,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위해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 계획은 배달한 이름의 양자형 연산 처리 시스템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오리아 사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지요. 건담의 개발도 그랬습니다. 22세기의 1세대 건담, 23세기의 2세대 건담, 그리고 24세기의 3세대 건담 4기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무력 개입이 시작되는데, 이 4기 중 하나가 바로 엑시아입니다. 작중에서 세친하는 5건담을 신처럼 우러러보면서 동경하는데, 1세대인 5건담의 범용성을 2세대인 아스트레아가 그대로 계승했고, 3세대인 엑시아는 아스트레아를 격투용으로 특화한 기체니 어찌 보면 엑시아는 5건담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엑시아라는 이름은 6계급 능천사인 엑소시아 또는 엑스시아에서 온 것이죠. 능천사는 최초로 태어난 천사들로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들은 라파엘의 지휘를 받아 우주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악마, 이단들과 싸우는 장수이기도 합니다. 여신 전생 시리즈 팬들에겐 엑소시아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인 파워가 더 친숙하지 않을까요? 또한 헬라어에서 엑소시아는 권세, 권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영어의 엑소시스트, 퇴마사라는 뜻으로 파생되지요. 즉 엑소시아는 신의 권능을 받아 이단을 구축하는 전사인 셈이죠. 세츠나는 배달하는 신의 계시를 받고 전쟁을 벌이는 존재를 구축하기 위해 싸우는데, 엑시아는 그런 그의 행보에 걸맞은 기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엑시아의 코드네임은 건담 세븐소드인데, 신의 사자가 각각의 검으로 7개의 대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외형적으로는 우선 기존 건담 전통의 빨강, 파랑, 노랑의 트리콜러 컬러, 그리고 기체의 머리의 디자인은 시즌 1의 건담 마이스터들의 헬멧과 비슷하지요. 세츠나는 항상 자신이 건담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엑시아의 머리는 건담 마이스터의 헬멧과 같은 디자인이 되었지요. 디자이너인 에비카와 가네타케시가 처음에 디자인한 엑시아는 전신에 코드가 노출된 하얀 건담이었습니다. 이 기체가 하얀색이 된 이유는 퍼스트 건담의 초기안이 하얀색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디자인은 바로 파기되는데요. 우선 엑시아가 주역기로 결정되었기에 트리콜러 컬러로 만들어야 했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저렇게 코드가 널브러진 디자인을 프라모델로 만들면 당시 기술로는 기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안의 악마와 같은 얼굴은 미성숙한 소년을 상징하는 세츠나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소년과 같은 앳된 디자인으로 조정된 것이죠. 건담들은 일반적인 기체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는데, 이 강력함의 배경에는 GN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GN 드라이브, 또 다른 이름은 태양로라고 하지요. 태양로는 작품상에 등장하는 가상의 동력기관으로 입자를 질량 붕괴시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 나오는 건담들의 제네레이터는 출력에만 영향을 주지만, 태양로는 기체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지요. 무장의 형식, 메인 제네레이터의 출력 및 추진력, 그리고 통신장비, 전파장비의 효율성 등이죠. 태양노가 생산한 GN 입자는 추진제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덕분에 다른 기체들보다 민첩한 기동성을 보여주며 전 기체가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리어인 GN 필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기체나 무기에 도포하여 원거리 핌, 실탄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으며 대기권 돌입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대용량의 GN 콘덴서가 필요한데 그래서인지 버첼 GN 필드의 규모와 지속시간이 가장 큽니다. 작중에선 두 종류의 GN 드라이버가 등장합니다. 초록빛이 나는 오리지널, 붉은빛이 나는 복제품이 존재하는데 오리지널은 TD 블랭킷이라는 부품 덕분에 GN 에너지를 무한히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GN 에너지를 자체 분열시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지요. 즉 오리지널 태양로는 사실상의 무한 동력이므로 이를 장착한 기체들의 가동시간은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드라이브는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TD 블랭킷은 목성같이 중력이 큰 곳에서만 제작할 수 있으므로 1기 시점에서 솔레스탈 빙이 확보한 것은 총 5개에 불과하죠. 그리고 2기 마지막에선 3기가 파괴되어 2기만 남습니다. GN 콘덴서는 기체마다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체에 탑재되어 있지요. 그리고 건담들은 GN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를 일제히 방출하여 기체 성능을 일시적으로 3배가량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체 블랙박스에 내장된 트랜스암 시스템, 일명 트랜스암이죠. 엑시아의 경우에는 양팔과 양다리의 녹색 부분이며 다른 건담들의 GN 콘덴서도 녹색 구체로 표현됩니다. 또한 양쪽 어깨에는 GN 입자를 제어하는 그래비컬 안테나가 달려있지요. 레이더의 송수신기 역할도 같이 합니다. 엑시아 리페어2의 경우에는 GN 드라이버의 안전장치를 해제하여 출력을 향상시키는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존재하며 GN 입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투 중에는 쓸 수 없지만 광학 미체로 기체를 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엑시아의 무장은 세븐소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GN 발칸은 이름은 발칸이지만 사실은 양팔에 탑재된 소형 빈포로 주로 견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엑시아는 GN 소드의 라이플이 장착되어 소드 모드 때는 라이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을 사용할 경우 견제 수단이 없다는 약점이 존재하죠. GN 발칸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담이지만 제2차 슈퍼로봇 Z 파괴편을 플레이할 때 명중률 90%를 못 맞추고 일반병이 피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세츠나가 타격이 약하다는 걸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 운의 문제일까요? GN 실드는 왼팔에 장비된 2카본제 장비입니다. 2카본은 작중색에 등장하는 강도 높은 금속 소재로 궤도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기 위해 이오리아가 개발한 것이죠. 그가 2카본의 특허를 공개했기 때문에 작중에선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엑시아의 기동성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소형 경량화되어 있으며 끝부분이 뾰족하기에 타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요. 또한 표면에 GN 필드를 더 씌움으로써 방어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파츠를 전개하면 필드의 범위를 키울 수도 있지요. 이는 기동성을 올리느라 희생당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체는 총 7개의 검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양 어깨의 빔사벨은 열이 아니라 입자로 적을 녹이는 방식인데 대기권 내에서는 위력이 감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중에서도 출력이 떨어지지 않지요. 건담기에서 수중에서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 빔병기는 현재는 엑시아와 대사이즈만 갖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중에서 세츠나는 빔사벨을 꺼낼 땐 꼭 방패를 퍼지합니다. 원래 엑시아에는 빔사벨을 꺼낼 때 방패가 회전하는 기능이 있지만 세츠나는 버릇 때문인지 실력 때문인지 몰라도 빔사벨을 뺄 때는 방패를 퍼지합니다. 게임상에도 이 연출이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지요. 허리 뒷부분에는 GN 대거 2기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작중에선 빔의 출력을 조정해서 투척 무기로 사용하지요. 양쪽 허리에는 GN 블레이드라는 실체검이 있는데 두 자루의 길이가 각각 다릅니다. 왼쪽에는 GN 롱블레이드를, 오른쪽에는 GN 숏블레이드가 장비되어 있는데 매장에 있는 프라모델 키트의 장례를 보면 이걸 반대로 끼운 경우가 은근히 자주 보이지요. 표면에 GN 입자를 코팅해서 적의 빈병기를 쳐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모랄리아 공화국 작전 때 겨우 장비되죠. GN 소드는 오른팔에 장비된 다기능 실체검으로 아스트라에 있던 프로토 GN 소드를 개량한 것입니다. 검만이 아니라 견제용 빔 라이플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방어 목적에 버클러도 붙어있지요. GN 블레이드와 마찬가지로 GN 입자가 코팅되어 있지만 이쪽은 입자 소비량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TLN의 두터운 장갑도 1도 양단할 수 있으면 물론 건담이 가진 GN 필드조차 뚫을 수가 있지요. 3세대 건담 내기 중 GN 필드를 뚫을 수 있는 병기를 가진 것은 오로지 엑시아 뿐이라고 합니다. 엑시아에 이런 장비가 달린 이유는 이 기체를 배신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배신자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엑시아는 건담 간의 싸움을 막는 억지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엑시아에 장비된 검은 총 7개,
그렇기에 엑시아 개발 코드네임은 건담 세븐소드였죠. 이 세븐소드라는 컨셉은 후계기인 더불어 건담, 더불어 콘터에 그대로 계승되며 후에 엑시아 리페어 4에도 이어집니다. GN 아머 타입 E는 GN 암즈 타입 E와 엑시아가 합체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대형 화기가 탑재된 것은 물론 기동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도 있죠. 본편에선 프톨레마이오스의 포격수이자 예비 건담 마이스터인 라세 아이온이 탑승합니다. 일종의 건담 더불어판 미티어라 보면 되지요. 제3세대 건담은 1대, 2대 건담에 시험되었던 기술을 실전용으로 실용화한 기체임과 동시에 4세대 이후의 기체에 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기이기도 합니다. 엑시아에 사용된 여러가지 기술도 4세대 이후의 기체를 위한 것들인데 GN 암즈란 지원기 컨셉은 더불어 건담의 지원기인 오라이저로 이어지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엑시아의 스펙과 무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엑시아의 활약과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바톤은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